자, 그러면 챕터 2의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습은 각 챕터에 있는 랩 섹션을 구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고요. 실제 진행은 아나콘다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파이썬 버전 3.10으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액티베이트 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러왔고요. 챕터 2의 랩 부분을 주피터 노트북으로 옮겨봤습니다. 자, 먼저 시작은 2.3.2의 베이직 커맨드인데요. 챕터 2 경우는 아주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한번 수행해보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일반 그냥 출력을 했고요. 프린트로. 그 다음에 헬프 또는 여러가지 방식의 헬프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헬프라든지 아니면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링에 컨캐티네이트 시켰습니다. 리스트로 그 다음에 x에 리스트를 놓고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y 리스트를 놓고 두 개를 더하니까 이번에는 리스트 컨캐티네이트가 됐습니다. 서로 연결된 것이죠. 자, 이번에는 numpy입니다. numpy는 ndArray와 관련된 메소드 및 유니버설 펑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x와 y를 만들고 더하니까 이번에는 위치값별로 더해졌습니다. 그대로 벡터 에디션이 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 2, 3, 4의 2x2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엔딩 보니까 두 개의 디멘션 x축과 y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두 개의 엔딩으로 되어 있고 D 타입을 보니까 int 32이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플로트 64로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헬프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헬프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D 타입을 보니까 플로트 64로 나와 있습니다. 쉐입을 보니까 쉐입이 나와 있고요. 1, 2, 3, 4의 서메이션을 했더니 스칼라 서메이션 값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이죠. 그리고 X AND array를 출력을 하고 이번엔 reshape을 했는데 2x3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x3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Zero Based Indexing 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0번 로우에 0번 컬럼 값을 달라고 했고요. 이번엔 다시 reshape 한 상태에서 1,2니까 2번 로우에 3번 컬럼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정 항목을 예컨대 지금 이 부분입니다. 0번 컬럼에 0번 로우 값을 5로 바꾸어서 보니까 바뀐 값들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튜플을 잡았는데 튜플의 변경을 시도하니까 튜플은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튜플은 이뮤터블한 그런 데이터 스트럭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X에 대해서 리쉐입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그 X 각각의 항목에 대한 스퀘어 루트를 봤습니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제곱을 받고 각각에 대한 0.5만큼 제곱수를 주니까 스퀘어 루트 값과 동일한 값이 나왔죠. 자, 이번에는 노멀에 5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50개를 랜덤 샘플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정 값에 더했습니다. 평균이 50인 거에다 더해서 보니까 랜덤 넘버 값도 바뀐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x와 y에 대해서 각각 대응돼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잡았는데 대각선은 자신과의 코릴레이션이니까 그대로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퍼 트라이앵글과 로우 트라이앵글 이 대각선 부분은 서로 같은 값인 것들은 x와 y니까 x와 y나 y와 x 모두 다 같은 값이겠죠. 자, 이번에는 스케일을 주고 그리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만들 때마다 각각 다른 값이 만들어지죠. 다이내믹하게 랜덤 넘버를 생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디폴트 RNG로 해서 시드 값을 주고 나면 동일한 값이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드 값을 주고 y 스탠다드 노멀 10개를 y를 만든 다음에 그것의 평균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베리언스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을 직접 구할 수도 있고 베리언스의 스퀘어 루트 값을 구해서도 마찬가지 값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탠더드 노멀을 만들었고 민 값인데 x is equal 0를 주면 컬럼 평균이고요, 로우 평균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팅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트럴립을 이용을 하는데 서브 플럿 8,8, 즉 8인치 바이 8인치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x와 y의 스탠다드 노멀 100개씩 만든 다음에 플러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유롭게 어떤 도형이 만들어졌네요. 자, 이번엔 8x8에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프레임만 잡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다가 AX의 플러치니까요, 축에 대응해서 X와 Y 값을 점으로 표현해 달라고 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8x8에 레이블을 붙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크기를 좀 달리 주었고요. 그 다음에 15x5에 nrow 2, n컬 3이니까 2x3에 6개 도형을 만들었죠. 자, 그러고 나서 특정 위치값 0번 로우의 1번 컬럼, 1번 로우의 2번 컬럼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피규어 하니까 이 이름으로 피규어가 저장이 되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이브 피규어에 위치값으로 저장을 했고요. 위치값으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린 스페이스니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사이에 50개의 눈금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리고 x equal y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터 프로덕트로 코사인 y 값과 1 플러스 x 제곱분의 1 값을 아우터 프로덕트로 해서 컨투어, 즉 외곽선을 꾸며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뭐 별도의 로직과는 관계없이 이 기능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브 플롯에서 IMShow로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퀀스입니다. 0부터 10까지 10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range 10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에 슬라이싱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슬라이싱을 했고요. 자, 이번에 인덱싱입니다. 0부터 15까지 16개를 잡은 다음에 4x4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1,2니까 2번 로우의 3번 컬럼 값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인덱싱을 주었고요. 그래서 1번 로우와 3번 로우, 즉 두 번째와 네 번째 로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체 로우에 0번 컬럼과 2번 컬럼만 가지고 왔고요. 로우와 컬럼을 지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들 다른 방식으로 지정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특정 항목을 가지고 왔는데,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서로 개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가 되지 않는다는 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정 항목에 대해서 전체 로우에 대해서 컬럼 지정을 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X 언더로 해서요, 특정 항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1, 4, 2니까 스텝 2로 해서 1과 3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왔습니다. 맨 뒤의 숫자는 스텝 사이즈를 얘기를 합니다. 0부터 3까지 2씩 증가하면서. 자, 그 다음에 펜더스입니다. 펜더스는 상당히 많은 기능이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내용으로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 디렉토리에 있는 auto.csv를 읽어봤습니다. 여기 데이터 파일은 우리 해당되는 교재의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리소스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read_csv로 읽어드렸고요. 그 중에 특정 컬럼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유니크 값만을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read_csv에
NA 밸류 값을 퀘스천 마크로 지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쉐입을 보니까 397이고요. 이번에는 drop NA에서 NA 값으로 표시된 것들을 제외시킨 나머지 것들 온전한 데이터만을 auto 언더 new로 잡고 보니까 392여서 결과 우리는 5개의 row에서 NA 값을 가졌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uto new를 auto로 잡은 다음에 컬럼만을 가지고 왔고요. 012 3개의 row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어가 90년 이후인 것들만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MPG와 호스파워 2개의 컬럼만을 보여달라고 했고요. 인덱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인덱스는 펜더스에서는 로우 인덱스와 컬럼 인덱스가 있어서 그것들이 지금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set 인덱스에서 네임을 주니까 네임으로 인덱스가 잡힌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컬럼만을 가지고 왔고, 그리고 로우를 이름으로 지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로우를 인티저 값으로 지정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로우에 대해서 컬럼을 숫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로우와 컬럼을 숫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스트링 값을 가지고 로케이션을 지정해서 특정한 항목만을 가지고 와 달라고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auto 언더 R2에서 이어가 80년 이후인 것을 IDX 언더 80으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특정 컬럼을 불러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람다 함수를 이용해서요. 함수를 놓고 특정 항목을 슬라이싱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람다 함수입니다만 AND와 OR 조건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네요. 먼저 AND 조건을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AND 조건과 OR 조건을 모두 이용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for loop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for loop을 이용해서 합계치를 구했습니다. 자, 이번엔 가중합계를 구했죠. 2, 3 웨이트를 3, 2, 1로 주고 가중합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버리지를 구했군요. 자, 스트링 포매팅인데 시드 값을 지정을 했고 스탠다드 노멀로 127/5로 생성을 시킨 다음에 이 중에서 특정한 조건들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덧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가지고 컬럼의 이름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놓고 012의 3개의 로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쨌든 데이터 프레임을 지금 조작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D점 컬럼의 각 컬럼을 COL로 보고 그것들을 출력하는 내용이네요. 컬럼의 내용만을 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서플롯에서 호스파워인데, 자, 이거는 호스파워를 출력해달라고 했는데 호스파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출처를 지금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오토 데이터 앤 호스파워 컬럼을 동그라미로 출력해달라는 것이죠. 이 호스파워가 X축이고 그 다음에 오토의 MPG가 Y축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력을 했죠. 그래서 마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MPG가 낮아지는 것들, 연비가 낮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set title에서 타이틀을 주었고요. 그 다음에 별도 그래픽 파일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만드는데 이번에 앞에서 지정한 X축, AX, Axis 축에다가 그 중에서 1번, 즉 두 번째 피규어만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토에 있는 실린더 컬럼을 D타입을 카테고리로 놓고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오토 데이터에 있는 것 중에 실린더 컬럼이 카테고리칼 타입이 되었습니다. 그것들을 확인해 봤고요. 카테고리 D 타입이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점 로우를 로케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테고리 타입으로 업데이트를 했고 그리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테고리 타입인 실린더 별로
박스 플롯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vertical 박스 플롯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경우에 horizontal bar는 메디안 값이고요. 1.5 곱하기 IQR로 휘스커가 잡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히스토그램을 만들었고요. 히스토그램에서도 빈 사이즈를 12개를 만들었네요. 자, 그 다음에 스캐터 플롯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런데 바로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스캐터 플롯을 잡아달라고 하면 컬럼과 컬럼 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리그레션을 할 때 매우 중요하죠. 서로 이 변수와 변수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콜리니어리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죠. 스캐터 플롯입니다. 그래서 3개 변수만을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describe에서 6 넘버입니다. 5 넘버 플러스 민 값이죠. 5 넘버라고 하면 미니멈, 맥시멈, 그 다음에 Q3, Q1 플러스 메디안, 이게 5개의 5 넘인데 여기에 민 값을 추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린더 항목에 대해서만 디스크라이브 하니까 실린더는 카테고리 값이기 때문에 평균이나 분산이나 이런 것이 평균이나 또는 4분의 이런 값이 의미가 없죠. 대신 카테고리 타입의 데이터에 대한 내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타입인 MPG 컬럼은 전체가 392개인데 유니크한 값은 5개니까 카테고리가 5개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가 5개 타입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4기통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금 199개가 나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좀 빨리 진행했지만 워낙 평이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무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 챕터 2의 실습을 마치겠습니다.